그 나루토 춤인가? 그 틱톡 보는 거 많이 나오대. 그 나루토 춤? 오, 좀 추는데. 맨날 해요. 나루토에 나오는 춤이요? 그 나루토라는 뭐 그 말하자면 애니메이션인가? 무슨 뭐 그거 중국 거예요. 근데 그 나루토가 일본 거 아닌가요? 일본. 나루토라는 건 일본 건데 중국 음악에 맞춰서 부르는 춤이에요. 그렇군요. 틱톡이 대단한 거 보네요. 저는 아니,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컬투 이제 재밌는 사연 그거를 이제 만화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 뭐 좀 캥캥이만 보거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기본기를 무한 반복하는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진수 교수도 틱톡 자주 보세요? 저는 사실은 틱톡은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는데 뭐 나루토 춤 그거 재밌기도 하고 저는 특히 컬투 이제 이렇게 만화랑 같이 이렇게 재밌는 사연을 소개하는데 네. 뭐 그거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보니까 미국도 틱톡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기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하원이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다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이 세계적으로 10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고 미국에서도 1억 7천만 명이 하루 평균 56분 정도 접속하는 인기 동영상 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인기 동영상 앱인 틱톡에 대해서 미국 하원이 3월 13일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법률안을 352대 65로 아주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80일 이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6개월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플 및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지 불과 8일 만에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통과된다는 점에서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양당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아주 합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렇게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은 앞으로 이제 상원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상원에서 통과할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이제 틱톡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분들은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정도 큰 우려를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틱톡의 본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있지만은 모기업이 중국의 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인데 중국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3월 11일 미 의회 정원에서 중국 정부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틱톡은 중국 정부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또 그런 요청을 받더라도 뭐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틱톡은 미국 기업인 오라클과 함께 미국 내에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위 텍사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이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려가 중국이 틱톡의 알고리즘을 왜곡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선호하는 메시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미국 사용자들에게 선전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틱톡이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광범위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뉴스 소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30세 미만 미국 성인 중에서 약 3분의 1이 틱톡을 주요한 뉴스의 소스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그 조사가 있고요. 미국 국가안보 관련 인사 중에서는 틱톡이 특정 동영상을 전략적으로 배제하거나
홍보함으로써 미국 여론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 이슈, 천안문 사건, 홍콩 시위, 이와 같이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컨텐츠에 대한 게시물이 억제되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에서 친이스라엘 목소리보다는 친팔레스타인 목소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현상을 강조하면서 틱톡을 중국이 미국의 사고를 조작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당연히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사실은 그리스 로마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참 세상 많이 심각하게 생각된 거죠. 세상 많이 변했다는 느낌 들고요. 최근 AP통신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1%가 틱톡 사용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고 있고 35%는 여전히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반 여론이 거의 같을 만큼 틱톡 반대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논쟁이 반대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틱톡 금지 법률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조항이 되겠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하원 그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한 플로리다주 민주당 의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법률로 제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 침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몬태나 주에서 2024년부터 일반 대중들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틱톡이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실 미국이 전통적으로 내세우던 어떤 국제적인 개방 정책보다는 좀 국가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걸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그 일본 제철의 그 US 스틸 인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틱톡에 대한 비판이 어떤 해외 투자라든가 외국 기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으로 이제 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입과 해외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소비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미국의 성장도 저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또 우리 트럼프 아저씨의 틱톡 금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유보적인 자세를 또 나타냈어요. 네, 아주 아이러니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에는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2020년에 서명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법원이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해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틱톡 금지 법률안에 대해서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틱톡을 금지할 경우에 페이스북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틱톡 금지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안보, 나 개인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되겠죠. 네. 하여튼 재밌습니다. 트럼프 인간. 네. 앞으로 그 미국 상원에서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인데 법률안 통과가 이제 불확실하고 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봐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네티컷주 민주당 상원 의원인 리처드 블루멘터이라는 분은
틱톡을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분리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를 매각하거나 미국 사업을 폐쇄하는 기간인 180일, 6개월은 너무 짧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법안을 관할하는 그 위원회가 상무위원회거든요. 이 상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테드 클루즈 상원 의원은 하원 법률안을 그대로 논의할 수는 없고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추가 작업 이후에야 법안을 상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법률안 논의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의 일부 상원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현재 그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도 틱톡을 매각하는 것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대안으로서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그러한 또 안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적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각 대금이 엄청난 규모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뭐 메타 정도가 되겠는데 이들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독점을 의도해서 규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매각하는 게 상당히 뭐 거의 안 될 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뭐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구매자를 이제 뭐 설령 찾는다고 해도 중국 정부도 허락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트댄스가 이제 틱톡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미국 정부가 틱톡의 매각을 강요하려고 시도했을 때 중국 정부가 당시에 틱톡의 알고리즘, 그것도 역시 기술로 이제 간주를 하면서 이러한 기술 수출, 매각이면 이제 기술 수출에 해당이 되어서 이러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위 하원 법률 통과 직후에도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미국이 틱톡에 대해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중국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이러한 그 언급을 함으로써 틱톡의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국이 뭐 보니까 제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슨 뭐 태양광, 환경도 그렇고 뭐 틱톡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되게 소프트 파워에 해당되는 건데 좀 뭐 미국의 트로이 목마라고도 얘기했지만 뭐 이제 미국의 확실한 경쟁자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 같습니다. 트로이 목마면은 트로이가 지는 건데 봐야죠. 지켜봅시다.